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다 들고 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 김지현입니다. 자, 관리사 시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절대로 국가가 국민을 갖다가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흉흉한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연금을 갖다가 고갈시켰다, 공무원연금이 고갈될 것 같다. 물론 저희가 정확한 진실관계를 갖다가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것들이 맨 처음에 약속한 대로 국민의 노후를 갖다가 보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고 불확실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내 운명을 갖다 개척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요, 미래에 우리는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라고 하잖아요. 100세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미리 대비해서 그 자격증을 갖다 취득하고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60에서 80까지의 계획은 또다시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요, 미리 모아놓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것을 대충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하나의 인생의 그 방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따보시면 427쪽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의 효력을 봅니다. 등기의 효력에서 본등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공부했었죠. 중간생략 등기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문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본등기의 효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본등기는 어떠한 효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본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우리가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리 확정적 효력이 있고, 적법 절차 이러한 것들이 효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물건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죠. 이 부동산 매매를 했다가 했을 때 계약에 의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매도인이 이제 등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을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 등기가 돼서 이전 등기가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절대로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물권 변동에 있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6조에 의하게 되면 186조는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 법률 행위로서 저질렀을 때에는 반드시 등기를 갖다가 이전을 해야 되죠.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취득 변경 상실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법률 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과 같이 당사자가 원해서 부동산 물권을 갖다가 변동을 하게 되면 대금 지급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등기를 갖다 이전받아서 형식을 갖춰야 돼요. 이걸 따르는 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주의 그러죠. 그 다음에 187조 규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을 갖다가 취득 상실 변경하게 되면 이때에는 등기를 갖다가 손댈 필요가 없죠. 상속이라든가 공용징수라든가 형성 판결이라든가 법원의 경매와 같은 거, 그 다음에 법 규정에 의한 것은요, 취득을 갖다가 하고 변경 상실을 했을 때는 등기를 손댈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서 갖죠. 등기를 갖다가 해서 처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도인으로부터 을이라고 하는 요 매수인이 등기를 했다가 완성하게 되면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이때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요 을의 권리가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의 권리 확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권리 확정적 효력. 권리 확정적 효력이 있으니까 을과 동일한 또 다른 소유권은 주장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은 내 겁니다라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이러한 것들은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등기 담당 공무원 등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권리적법이 추정이 되겠죠.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이 됐고 그 다음에 절차도 역시 제대로 이전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1번 보세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다. 따라서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권리 변동의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를 접수한 때로부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순위 확정력이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등기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를 했다 주장하는 병에 대해서 앞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이죠.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를 했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겁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때 등기는요, 어떤 걸 갖다가 또 등기할 수 있느냐. 임차권을 갖다가 등기를 했다 그러면 역시 대항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갖다가 환매를 했습니다. 환매 특약을 갖다 등기하게 되면 그때도 역시 제3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확정력 이건 절차적으로 효력이 확정된 건데요. 후 등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에게 먼저 등기를 했다가 이전받아서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똑같은 내용의 등기를 했다가 주장할 수 없어서 병 후 순위 관리자의 등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등기가 그 다음에 또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막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경우는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든가 점유 취득시효에 있었을 때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적 효력을 추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별표 놓으시고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을이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봐서 을 이름으로 부동산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때는요. 권리를 제대로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권리 추정이라든가 적법 추정이라든가 절차 추정은 다 인정이 되는데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 그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요 을의 이름으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는요. 요때는 점유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점유 추정력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을 때에는 을의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점유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다고 해서 을이 100% 그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1번 적법 절차 괄호쳐 놓으시고요. 등기사항 괄호쳐 놓으시고 등기의 원인, 그 다음에 절차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별표 놓으세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우 괄호쳐 놓으시고 그러면 저당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존재까지도 추정이 된다. 우리가 근저당권을 등기를 했다. 저당권을 등기를 했다. 그러면 무엇인가 받을 게 있으니까 등기가 됐겠죠. 따라서 받을 게 있다는 얘기는 그 원인 되는 원본채권, 그래서 피담보채권으로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갖다가 받지 못하면 경매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 미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죠. 따라서 근저당권이 등기가 됐다, 저당권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때 근저당권자라든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피담보채권이 있다라고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잘 나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틀리죠. 그 다음에요. 이때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뿐만이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가 있다. 등기명의인도 내가 이것을 갖다가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도 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믿고 내가 넘겨받았습니다. 병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제3자도 원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현재 등기 명의는 앞선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그 위에 등기 명의인의 이익을 위해서 추정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됩니다. 을 당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당신이 그 부동산 물건에 관해서 부과된 세금을 갖다가 납부하세요. 그러면 이때 세금을 갖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은요. 그 등기 명의인한테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니까 일종의 불이익이죠. 그래서 이때의 추정력은요. 이익을 위해서 추정이 될 수도 있고 납세와 같이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는요. 추정적 효력은 현재 등기를 갖고 있는 현재의 등기 명의뿐만 아니라 앞선 사람의 등기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을이 등기 갖고 있다. 그럼 이때 을은요.
예, 추정력이 인정이 돼서 적법 절차, 권리, 대항력, 순위 확정력 다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선 사람의 이전 등기에 대해서도 얘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고 절차를 갖다가 제대로 지켰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항해서 권리가 있을 것이고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현재의 명의뿐만 아니라 앞선 등기 명의인에 대해서도 요 본등기의 효력, 추정적 효력은 다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6번에 보시면 부동산 등기 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점유는 병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등기의 추정력이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된 사람이 적법한 권리로 추정이 된다. 따라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병이라고 한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춘 건 을의 등기이기 때문에 을이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 그 다음에 등기된 사람은 을. 그러면 누구한테 권리를 인정해줘요? 등기 명의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7번.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부를 증거로 제출하면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고 상대방 자신이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 아님을 증명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을이라고 한 사람이 등기를 갖췄어요. 이때 을이 그 등기를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내가 권리자입니다라고 입증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요. 을의 권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자, 따라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권리자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당해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이 추정이 되지만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 악의로 추정이 된다. 자, 이런 건 무슨 뜻이냐?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해가지고 이때 요 매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얘기요. 만약에 을이 이걸 갖다가 위조한 사람이다. 위조된 등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때 위조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매매를 갖다가 원인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법하게 된 것이라고 믿고 거래를 했으니까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에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거래는 무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요. 여기 등기부에 제한 물건이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소유권에 근거해 가지고 압류,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 때 이러한 걸 갖다가 읽어보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선의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때 거래 자체는요. 매수인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지만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선의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선의는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기에 등기 내용에 관해서는요.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데 모르고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선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에도 점유에 관한 추정이 인정되는가? 자,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로 표시가 되어 있을 따름이지 100% 을이 그 물건을 갖다 점유하고 있느냐, 점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등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잘 읽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가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거죠. 순위 보존의 효력.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샀습니다. 근데 싸게 샀습니다. 싸게 사니까 매도인 갑이 중간에 변심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이중매매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 싸게 잘 샀습니다. 싸게 잘 사게 되면 그때 싸게 산 건 좋은데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중매매를 갖다 저질러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 더 많이 받고 팔아버리게 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얘가 등기를 딱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계약을 했다가 진행하는 중에 있으니까 이 권리, 요 절차가 완성이 되면 요 물건은 내가 가져갈 겁니다. 미리 찜해 놓는 게 있죠. 미리 요걸 갖다가 표시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가등기 그래요. 그래서 이 가등기는 오로지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을 따름입니다. 순위 보존의 효력. 그래서 줄 세우기 한 거예요. 줄 세우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가 버스를 갖다가 탄다 그랬을 때 가족들이 같이 탈 때 내가 저기 가서 물건 좀 사올게 잠깐 기다려 해가지고 가족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워놓고 갔다 온 경우가 있죠. 그럼 세워놓고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차가 왔을 때 고사리에 같이 껴가지고 같이 그 순위대로 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순위 보존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보가등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갖다가 받지 못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가져갈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담보가등기 등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을 갖다가 부착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그 토지를 갖다 가져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지조건부 가등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이것이 12월 1일자로 내가 가져갈 거에 손대지 마세요 시기부 권리도 역시 가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요 그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가등기할 수가 있고, 담보 가등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사실로서 정지 조건을 붙인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요 기한을 갖다가 붙인 시기부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가등기가 있게 되면은요 그때는요 완성이 되면 가져갈 거니까 손대지 마라고 하는 거니까, 가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본등기 전에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권리와 의무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표시한 거니까 실체법상의 권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겨준 건 아니죠. 먼저 가져갈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라고 한 거니까 본등기 하기 전에는 소유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는 즉 매도인 갑이죠. 여전히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 권리자 을은 가등기만으로는 요때 그 권리다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 토지에다가 가등기를 갖다 설정을 했는데요. 그 가등기가 붙어있는 토지를 갖다가 병이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순서만 표시해 놓은 것이지 가등기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갖다가 얘가 처분했다고 한다면 내 거니까 되돌려줘 그 말은 못하죠. 왜? 본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데요. 본등기를 딱 하기 전까지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없으니까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제3자가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 을은요 내 거니까 되돌려줘 바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자 428쪽입니다.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가르쳐 놓으세요. 자, 이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어떤 경우냐?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가등기를 딱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 가등기가 붙어있는 부동산은 잘 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걸 갖다가 알고 샀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게 되면 나는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요? 가등기 말소하면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가등기를 말소하면 내가 살게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해버렸습니다. 불법으로 말소를 해버리고 가등기가 없는 상태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등기 권리자는요 그 불법으로 말소된 가등기를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그 가등기 말소 당시의 명의자한테 해야 돼요. 따라서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말소를 했으니까 요때는 갑을 상대로 하는 거죠. 갑을. 근데요 요걸 갖다가 만약에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가등기가 표시된 상태로 요 병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갔다. 요걸 갖다가 가등기에 있어 본등기 하다가 막기 위해서 이놈이 스스로 불법으로 말소를 했다. 그러면 가등기 당시의 명의인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때는요 그 말소 당시에 등기 명의인한테 회복 등기를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등기는 재산적 권리죠. 재산적 권리니까 양도도 가능하고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갖다가 내가 가져갈 거냐 손대지 마세요. 가등기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가등기에 기초해가지고 본등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 버전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 그러나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있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등기 할 때로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에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본등기가 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 후 병이라고 하는 제3자한테 본등기를 갖다가 이전했을 때 가등기 권리자 을은 병에 대해서 본등기를 갖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그 가등기를 갖다가 해준 가등기의 갑이라고 하는 그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본등기가 이전됨으로써 소유권을 갖다가 상실한 제3자. 제3자는 병이죠. 본등기를 갖다가 이럴 때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갖다 청구하게 되면 법원 등기관, 그래서 등기사무소죠.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요, 직권으로 요 가등기가 붙어있는 요 소유권을 따가 말소를 하고 을에게 되돌려주죠. 그럼 이때 얘는 소유권을 따가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손해가 있겠죠. 손해가 있으면 요때 요놈한테 물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3자는 양도인 갑에게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가등기의 효력도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 가등기 전 효력, 그래서 가등기엔 본등기 전 효력, 본등기 후의 효력, 요건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등기에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본등기에 대한 효력, 가등기의 효력, 중간상납 등기의 효력, 요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429쪽에요,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죠? 등기 청구권은요,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도인에 대해서 매수인이 가진 게 등기 청구권이죠. 그럼 등기 신청권은 뭐냐? 등기 신청권은요, 등기소에 가서 국가를 상대로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은요, 당사자 사인 간의 관계니까 실체법상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신청권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공법상 권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등기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내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등기 신청권은요, 등기 의무자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저 건물을 원시 취득했습니다. 기둥, 지붕, 벽 요걸 다 갖췄으니까 요거 등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따라서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없잖아요. 자기가 집 지었으니까. 이랬을 때는요, 등기 신청권은 가능하죠. 그러나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이 존재해야 된다는 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등기 신청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입니다.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죠. 매매계약이라든가 증여라든가. 그 다음에요, 등기 청구권은요,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여기 취득시효의 완성은요, 점유 취득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네게 아니고 내 거니까 나한테 등기 내놔라고 하는 것이 등기 청구권이죠. 이건 소유권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그래서 2번은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에는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등기부 취득시효는요, 이미 명의인이 소유권을 갖다가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거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경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환매 특약이 있을 때 이런 것도 역시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하고 실행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1억 원 빌려주고 저당권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그 저당권에다가 1억 원 이게 아니고 3억 원 이렇게 잘못 표시하게 되면 등기를 갖다 다시 해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자, 그래서 거기 등기 청구권은 갑이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을이 주장하는 거니까 등기 청구권은 갑과 을 쌍방 당사자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 등기 청구권의 성질은요, 이거는 두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등기하기 전까지는 등기 주세요라고 그 사람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주장하지 못하죠. 따라서 등기하기 전까지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까지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완성된 자가 등기 명의인 그놈한테 주장하는 경우 전부 다 채권적 성질입니다. 근데요,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행사를 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 거니까 손대지 마세요.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등기와 실체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물권적 청구권 밑줄.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일치되지 않은 거, 해제가 됐거나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실효가 됐을 때죠. 자, 그래서 등기와 실체적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요, 계약이 해제가 됐거나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실효가 됐을 때는요,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내 거 되돌려줘. 물권적 청구권이죠. 또 제착사강을 이유로 해가지고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이 역시 그것도 내 거니까 되돌려줘.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또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 말소할 필요가 없이 원소유자에게 등기가 되돌아가죠. 그래서 실효가 됐을 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2번.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 취득시의 완성으로 취득하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라든가 증여계약과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점유 취득시효인데요. 취득시의 완성은요,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고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를 상실해도 시효에게 포기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이때 점유를 했다가 이어받은 경우에 양수인에 의해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역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등기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그 물건을 갖다가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이 이해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430쪽에 보시면 동산 물권 변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계의 소유권을 어떻게 변동시키느냐, 카메라의 소유권을 어떻게 변동시키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옷과 같은 거 이러한 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변동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 시계, 그 다음에 카메라, 자전거 이런 것들은 등기부가 없겠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넘겨주는 인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요. 원칙적으로 동산 물건을 갖다가 변동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고 그 물건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넘겨주게 되면 즉 점유의 이전이죠.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전을 해서 인도가 있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이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실 인도 또는 현실 매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동산 소유권 변동은요.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계를 샀다 그러면 돈 주고 시계를 현장에서 받으면 소유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전거도 역시 돈 주고 그 자전거를 다 넘겨받으면 즉 인도가 있으면 점유 이전이 있으면 소유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주고받으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요 예외적으로 동산 소유권 변동에 있어서는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주고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유 이전 인도라고 하는 절차가 없이 의사표시만 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변동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 계정. 그 다음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러한 것들은요. 요 의사표시만 가지고 있고 물건을 갖다가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간이인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편하고 손쉽게 넘겨주는 거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쉽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카메라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카메라의 직접 점유자는 을입니다. 요때 요 빌려준 사람을 대주, 얘가 소유자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려 쓴 사람 차주죠. 요때 요 차주가요. 내가 이 카메라 써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돈 붙여줄게.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동산 물권 소유권 변동은 인도를 요건으로 하니까 나한테 다시 갖고 와. 그러고 다시 넘겨줄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갈 필요가 없이 어차피 넘겨받을 양수인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으니까 요건 의사표시만 가지고 알았어 돈 붙이고 너 가져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인도라고 하는 절차를 빼버리고 쉽게 한다 그래서 간이 인도입니다.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양도인이 그 물 갖다가 돌려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너 가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간이 인도죠. 그 다음에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점유계정은요. 점유의 형태가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양도인이 여전히 그 물건을 가지고 있고 말로만 소유권 넘겨주는 거. 말로만.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점유계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 예전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알았어 너 줄게. 대신 내가 한 달 있다가 줄게.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따가 준다고 하더라도 물건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물건이 따라가지 않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점유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건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점유계정에 의해서는 동산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산선의 취득은 점유계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질권 설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 설정도 인정되지 않고 점유계정에 의해서는 유치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양도인이 그 물건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지 못한 거죠. 물건에 인도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유치권이라든가 질권이라든가 동산 선유취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물건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점유 규정에 의해서는 동산 선의 취득도 못한다. 질권 설정도 안 된다. 유치권도 주장하지 못한다. 같이 기울여놓으세요. 요것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간이 인도는 이미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 가져라고 하는 거고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가져 대신 나중에 줄게. 요걸 갖다가 점유 계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요.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카메라를 갖다가 X에게 빌려준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너 카메라 가지면 안 되겠냐 물어봤더니 그러면 네가 나 대신 가서 받아서 가져. 갑이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인데요. 그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 소유권 변동은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산 물권의 변동 원인 반가로 1번 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게 현실의 인도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이게 선의 취득이죠. 그래서 동산 물권의 양도는 거기에 인도, 현실의 인도, 관념적 인도에서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계정 이렇게 4가지 방식인데요. 원칙은 현실의 인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지문 정리 나와 있죠. 점유 계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 양도. 자, 점유 계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점유 계정.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카메라 너 가져라. 대신 1개월 있다 줄게. 해가지고 을에게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그 카메라 내가 가지면 안 될까? 알았어. 너가 가져. 해가지고 카메라 가져.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변동하면서 역시 1개월 있다 줄게. 점유 계정을 2번 저지른 거죠. 점유 계정을 딱 2번 저지르게 되면 이러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순위를 따고 확정지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점유 계정에 의해서 1번 저지르고 점유 계정에서 2번 저질러가지고 이중 양도가 있게 되면요. 먼저 인도받은 사람이 소유권 취득입니다. 을이 먼저 카메라 인도받으면 을이 소유자. 병이 요 카메라를 딱 인도받으면 병이 소유자. 자, 그래서 거기에 먼저 현실의 인도를 갖다가 받아 점유 이전을 해온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우리는요. 동산 선의 취득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물권 총론에 있어서는요. 물권적 청구권하고 등기의 효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거 동산 선의 취득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물권 소멸에 있어서의 혼동 요 4가지 파트를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동산 선의 취득입니다. 선의 취득. 자, 동산을 선의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은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있죠. 저당권 역시 선의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동산 선의 취득은요. 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 질권을 갖다가 선의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갖다가 을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은 얘가 소유자로서 빌려준 사람 대주, 요걸 갖다가 빌려 쓰는 사람 차주. 근데 이 차주는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관해서는 무권리자죠. 소유권에 관해서는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그 카메라를 직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신뢰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믿고 얘가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자 맞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소유자라고 믿고 유효한 거래를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요 거래는 유효한 거니까 보호받아야 되겠죠. 유효한 거래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을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요 동산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소유권을 갖다가 즉시 취득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을이라고 하는 양도인 있죠. 을이라고 하는 양도인. 요 양도인은 무권리자이면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 그래서 양도인은 무권리자일 것. 이때 무권리자이니까 얘는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점유가 있어야 돼요. 점유. 자, 근데요. 이때 요 동산 선의 취득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유효한 거래 행위일 때만 보호받고 거래 행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요. 선의 취득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넘겨받은 요 양수인은요. 을이 요 카메라를 따가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거냐? 그랬더니 얘가 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믿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때 요 양수인이 무권리자라는 사실 따 몰라서 선이고 무과실이 돼요. 따라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고 무과실로서 거래를 해서
요 카메라를 갖다가 인도받았을 때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카메라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온 그러면 평화로운 방법이죠.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패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공연하게, 공연은 뭐예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선의는 무관리자라는 사실 일단 몰랐죠. 그 다음에 무과실,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서 그 물건 자체를 갖다가 넘겨받으면 이때는 유효한 거래가 확정이 됐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유효한 거래 행위는요, 대금을 지급하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공짜로 넘겨받는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 그래서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 전부 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는 경쟁 매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얘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때 동산 선의 취득은요, 법이 정한 효과이기 때문에요, 당사자가 스스로 선의 취득을 때가 부정을 하고 원소유자에게 되찾아가라 라고 하는 거, 이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낙찰받아 보니까,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아 보니까 오히려 이게 굉장히 사치품으로서 세금이 부과가 되더라. 자기한테 불이익하니까 원소유자한테 나 이거 안 갚겠습니다. 되돌려 받아가세요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요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번에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 취득 나와 있죠. 평온, 공연 가로쳐 놓으시고 동산 동그라미 놓으시고 양수한 자가 선의이고 무과실, 선의, 과실 없이 가로쳐 놓으시고 요때 요 평온, 공연, 선의는요, 요거는 양수인 병한테 전부 다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선의 취득을 따 주장하는 병한테 추정이 되는 거, 추정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입증을 했다가 전부 다 선의 취득을 따가 부정하는 갑이 입증을 해야 돼요. 저놈이 평화로운 방법을 쓴 것이 아니고 폭력을 휘둘렀고, 저놈이 드러내놓은 것이 아니고 숨겼고, 저놈이 이미 을기 아니라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선의 취득을 부정하는 자, 선의 취득을 따가 부정하는 자, 요 사례에서는 갑이겠죠. 그래서 선의 취득을 따가 부정하는 갑이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요때 병이 스스로 나는 폭력을 했다가 휘두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숨겨서 갖고 온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걸 병이 입증할 책임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의 판사한테 가가지고 갑이라고 한 사람이 병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숨겨서 가져갔습니다. 병 판사, 그래서 갑이 판사한테 막 떠들겠죠. 그럴 때 병은요, 아닙니다 판사님, 난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이 잘못이 없음에 대해서 무과실은 이거는 선의 취득을 했다가 주장하는 자 병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요 무과실은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추정되지 않다는 얘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때 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은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셔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라고 하더라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 나와 있습니다. 이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요, 소유권하고 질권입니다.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소유권을 따가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저 카메라를 갖다가 들고 전당포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전당포에 가가지고 내 거니까 카메라 맡겨놓고 돈 빌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전당포 업주 또는 채권자의 질권자죠. 요 질권자는요, 그놈이 카메라 소유자라고 믿고 담보로 제공받고 돈 빌려줬으니까 그 담보 동산 경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권리는 모든 권리가 아니고 소유권과 질권이다.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게 있죠. 동산이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아니고 언제나 국가 소유입니다. 자, 그러나 기억본에 보시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건설 중장비라든가 항공기와 같은 것들은요, 동산이지만 등기 등록대장이 있는 거죠. 등기 등록대장이 있는 이러한 동산은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갖다가 빌려줬더니 을이 그 자동차를 갖다가 열심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타고 다니면서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내 차야! 이렇게 해가지고 헐값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병은 선의 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 자동차는 등록대장이 있으니까 등록대장에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 등록대장이 있는 동산은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니은번 돈도 역시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는 거죠. 따라서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았으니까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떠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돈이 있죠.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돈은 수집의 대상이 되는 돈은 지불 수단이 아니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수집의 대상이 되는 화폐는 물건이니까 동산 선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양도인은 무권리자죠. 따라서 점유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요. 무권리자일 것, 그 다음에요. 뭐 선의 무과실이냐 이런 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 선의 취득한 사람 양수인에 관한 요건이 있습니다. 431쪽에 보시면 거래 행위가 있을 것. 이때 거래 행위는 반드시 법률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정 승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경매죠. 그러나 상속을 받았을 때에는 선의 취득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하자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강도입니다. 강도가요. 그 물건을 갖다가 강탈을 했습니다. 강도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 강도의 아들이 아버지가 강도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 카메라는 내가 선의 취득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요. 포괄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은 거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물건을 갖다가 넘겨받은 자가 아니니까 요때 상속인은요. 피상속인의 하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니까 선의 취득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실행위한 선의 취득. 사실행위는 뭐예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 행위를 다 저지른 게 아니고 주웠다든가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발견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요. 습득이라든가 매장물 발견과 같은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 행위가 없을 때는 선의 취득 선의 취득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니은번 유효한 거래. 따라서 유효한 거래를 갖다가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때는 당연히 선의 취득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요. 상대방한테 팔았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요. 선의 취득 주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도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이거 선의 취득하겠습니다. 이 말 못한다는 얘기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효가 확정이 됐을 때 선의 취득을 써먹는 것이고 무효라든가 취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의 취득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 넘겨받은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넘겨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평원, 공연, 선에는 인정되고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 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이 무과실의 판단 시점은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물권행위가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고 물권이 나중에 변동이 됐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 됐을 때 이때 무과실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과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권 요걸 갖다가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나중에 마무리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가 나중에 마무리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무과실의 판단 시점은요. 거래 행위가 완전히 끝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래 행위가 완전히 끝났을 때. 자,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이때 양수인이 취득하는 점유는 타주점이라고 하더라도 무관하다. 양수인이 취득하는 점유는요. 자기가 그 소유권 요걸 갖다가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시받고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요 카메라를 갖다가 점유를 갖다가 받는 사람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키는 경우죠. 야, 그거 내가 을로부터 샀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도. 그래서 소유권을 따 취득하는 건 정이 취득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점유 취득하는 타주점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만 동산 소유권을 따가 변동을 해놓고 그 동산이 인도되지 않는 거니까 점유계정에 의해서는 동산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동산을 갖다가 선의 취득한 선의 취득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 다음에 이때 제한물권이 있다고 한다면 제한물권은 전부 다 소멸한다. 왜? 원시 취득이니까 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2번 선의 취득의 효과는 법 규정에 의한 거죠. 따라서 선의 취득한 사람이 그 동산 선의 취득의 효과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선의 취득 이거 했지만 나 이거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네가 가져가 원소유자에게 다시 반환한 것은 요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요. 3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입니다. 선의 취득이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돼가지고 얘가 카메라를 딱 넘겨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카메라가 도둑 맞은 물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인이 잃어버린 유실물인 경우에 그래서 선의 취득이 완성이 됐을 때 적용하는 게 바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250조. 자, 249조 동산 선의 경우에 있어서 그 동산이 훔친 물건, 도둑 맞은 물건, 도품이라든가 잃어버린 유실물일 때에는 잃어버린 사람 또는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 2년 내에 가르쳐 놓으시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돈일 때에는 이걸 갖다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다 써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제251조 양수인 넘겨받은 사람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경매 동그라미 넣으시고 공개시장 가르쳐 놓으시고 공개시장은 재래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에 갔더니 이걸 갖다가 팔고 있더라.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사는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은요, 대리점을 통해서 매수한 경우에요. 따라서 이때 선의무과실로 매수했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요, 그 사람한테 대가를 배상을 하고 대가를 변상을 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효한 거래를 갖다가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거나 그러면 자기 돈 지불을 했겠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샀다거나 그 다음에 대리점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도품 유실물 때에는 2년 동안에 2년 이내에 대가를 갖다가 변상을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432쪽. 자, 2번 보세요. 사기, 공갈, 횡령에 의한 물건은 자기 손으로 넘겨준 거니까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점유 침탈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당해서 넘겨준 건 사기당해서 내 손으로 넘겨준 거고요. 협박에 의해서 넘겨줬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내 손에 의해서 넘겨준 것이고, 그 다음에 보관 맡은 물건을 따가 자기가 스스로 횡령을 했을 때도 내 손으로 넘겨준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이거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도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자는 누구냐? 반환 청구권자 되돌려줘라고 하는 거죠. 도둑 맞은 사람 피해자라든가 잃어버린 유실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직접 갖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갖고 있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를 했다가 을에게 빌려줬더니 을이 도둑 맞았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간접 점유자는 갑이 되는 것이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때 피해자는 유실자, 이 사람들은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상대방이죠. 청구의 상대방은요, 직접 취득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승계인은 특정 승계가 될 수도 있고 포괄 승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도품 유실물을 갖다가 요 사람이 갖고 있게 되면 요 사람을 갖다가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걸 갖다가 매매를 했다 그러면 그 매수인한테도 할 수가 있고,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상속인한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확인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물건의 소멸해가지고 물건은 언제 소멸을 하냐, 소멸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